제가 벌써 창업 7년 차가 됐어요.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캐스 전화영어가 4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차 들어가고요. 제가 창업을 결심하고 시도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8년 차예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요청인데요. 창업책 추천해달라는 요청. 그에 대한 답변으로 5가지 책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책은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을 보면 전혀 창업책 같지가 않고요. 약간 뻔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사실은 이게 창업책에 가깝고요. 창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고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저자인 티나 실리그가 미국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한데 창업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1부터 100까지 딱 나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정해진 방법은 없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에도 어떤 강의에도 너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완벽한 그런 거는 없어요. 창업을 시작한다고 끝이 아니죠. 시작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창의력을 쓰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도 하면서 가장 좋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것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부하고 흔한 아이디어를 뒤집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도 깨달았듯이 당연한 다음 단계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꾸 시도해 볼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의 스펙트럼이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책은 꼭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인생 전반에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읽은 부분, 당연한 다음 단계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거부를 하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대학교 들어가야지. 내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빨리 졸업을 해야지.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빨리 취업을 해야지. 취업했으면 결혼해야지. 이런 어떤 당연한 단계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잠시 스탑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다음 단계의 수순을 밟으면서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그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깨닫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해도 되네? 제가 아는 동생 예전에 브이로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거절당하기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막 특이하고 희한한 일들을 도전하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저는 지금도 내가 30대에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면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부수고 당연히 다음 단계는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점이다. 한 부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타인의 허락이 없이도 스스로 결정을 내려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후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동기를 찾고 그에 따라 움직이지만 전자의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떠밀려 행동한다. 두 번째로 추천할 책은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입니다. 이 책은 스타트업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쓴 권도균 대표가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또 여러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는 게 스타트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타트업은 주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도 받고 작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좀 멀리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제가 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나랑 이 책이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창업의 원리는 결국에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 얘기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어려운 말로 쓰여지지 않아서 제가 주변에 좀 많이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진정한 사업은 이타주의에 기반한다. 사업은 이웃의 필요와 고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구체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이 사업이다. 그 결과 이웃의 필요와 고통은 해결된다. 거기에 가격표를 붙여 제공하면 영리사업이고 가격표가 없으면 자선사업이다. 저는 전에 영상들에서 인생에서 제가 본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번지르르하게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는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거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겁먹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베이스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는 베이스 기타를 할 때 막 줄을 튕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기본에만 충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배우는 다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기초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막 어려운 기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쌤이 얘기했던 게 겁먹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은 멋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전화영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거나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되게 새롭고 기발하고 아무도 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화영어는 다른 업체들도 있고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전화 화상 영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멋지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고객이라면 내가 고객일 때 가장 사용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하면 돼요. 그런 거는 보통 평범하거든요. 영웅적인 사업 스토리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사업이란 뭔가 화끈하고 열정적이며 거창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을 자주 본다. 결과를 기대치 않는 거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사업은 첫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첫 매출 100만 원을 버는 것, 월 운영비를 버는 것 같은 지극히 소박하고 쫀쫀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더 어렵다. 첫 고객에게 첫 번째 돈을 받을 만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100만 명의 회원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 책은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이거는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관점과 굉장히 비슷한 책이에요. 저는 사실 소박한 생업을 만드는 걸로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정말 생각보다 사업이 많이 커진 거예요. 원래는 저 혼자 먹고 살려고 한 거였는데 남편이랑 직원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캐나다에 같이 일하는 쌤들도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이 커지지 않았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방식 그대로 처음처럼 계속 했을 거고요. 이 책이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사업으로 번다 하는 건 어렵지만 한 달에 50만 원을 사업으로 버는 거는 300만 원보다는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짜리 사업 한 개를 하는 것보다 50만 원짜리 사업 3개를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었던 게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몇 년, 2년 정도 됐을 때쯤에는 전화영어로 100만 원 벌고 다른 유료 스터디 하면서 50만 원 벌고 이런 식으로 합쳐서 150만 원 벌고 이랬었거든요. 앞으로는 한 사람이 생업을 3가지 이상 갖고 있으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저랑 가치관도 굉장히 비슷한 게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할수록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책임감도 커지거든요. 이 사람도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또 쓰는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당장의 수입에 연연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갈고 닦을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오히려 긴 안목으로 보면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책, 이거는 마케팅 책인데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란 책이에요. 이것도 제가 본질적인 책이라서 좋아하는데 이 책의 설명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 현상보다 본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얕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언뜻 보면 거짓말로 과장 광고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런 것들이 똑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똑똑한 방법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은 무언가를 더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포장을 벗겨내어 본질적인 가치를 심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심플해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가면을 덧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 지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거랑도 되게 통해서 저는 사업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중심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고객이 원하는 것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것을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을 해요. 고객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듣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휩쓸리면서 저의 방향을 아예 바꾸고 싶진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고객 지향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나의 내면에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출발점이 명확해야 올바른 지향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단지 외부적 환경과 고객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은 고객 지향이 아니라 고객 편향입니다. 편향은 방향 없이 방법에 집중하고 목적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근시안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유행과 현상에 휩쓸려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책은 제로 투 원입니다.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피터 틸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 교육보다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한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 어쩌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책은 약간 막 구글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좀 더 큰 창업에 대한 이야기긴 해요. 근데 저처럼 작은 창업 하시는 분들이 읽었을 때도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경쟁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역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경쟁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경쟁을 의식하지 않는 편이에요. 경쟁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저다운 색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일부러 내가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나의 색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나의 개성을 찾고 나의 방법을 찾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창업에서도 경쟁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구글과 같은 독점 기업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독점 기업은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직원들이나 제품에 더욱 정성을 쏟을 수 있다. 또 더 큰 세상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구글의 모토인 사악해지지 말자는 브랜드 전략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도 윤리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공한 기업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다. 구글이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구글이 독점 기업이고, 그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막 법적으로 이게 뭐 나쁜 짓을 해서 독점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품도 더 잘 개발할 수 있고 직원들도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진짜 피 말리는 경쟁 속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사람이 피폐해지는데요. 항상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유튜브를 할 때도요, 이걸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이 아무리 많이 올리고 아무리 빨리 가고 해도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제 기준만큼, 제가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업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기준을 딱 정해서 나는 지금 이 정도 성장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생 기업에게 완벽한 표적 시장은 경쟁자가 없거나 아주 적으면서도 특정한 사람들이 적은 규모로 모여있는 시장이다. 인접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시장을 파괴하지 마라. 할 수 있다면 경쟁은 피할수록 좋다. 이렇게 창업책 5권 추천드렸는데 어떠세요? 저는 창업 초기에 창업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읽었어요. 그래서 한 처음에 3, 4년 정도 동안 계속 창업책을 읽었고요. 한 요즘 1, 2년 정도 동안은 창업책 말고 다른 주제들이 좋아서 다양한 다른 주제들을 읽었었고요. 창업책은 진짜 거의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2, 3권 정도 읽었을까요? 근데 가끔씩 창업책 읽으면 재밌어요. 특히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창업책을 읽으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나의 사업에서 어떤 거를 또 적용하면 좋을지나 어떤 새로운 또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창업책 중에 좋았던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중에 읽은 책이 있는지도 한번 봐보고 싶고 댓글로 그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창업 컨텐츠를 찍었네요. 요즘 제가 창업에 그다지 관심이 막 크게 있지는 않는 편이라서 좀 다른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창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컨텐츠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 꼭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